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진단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기업을 한 영상에 담다 보니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빨리 해도 목소리 안 깨져요? 첫 번째 기업은 심택입니다. 빠지면 매수할 주식 세 번째 기업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수급 관심주로도 뽑기도 했었던 이번 주는 아니지만 심택입니다. 1987년 설립되었고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6,600억 7천억이 좀 안되는 기업이고요. 5일 전에 11일 목요일에는 제15회 전자 IT 날의 동탑 산업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면 기업 정보 가면 볼 수 있죠. 쭉 내려서 분기 여기 보시면 분기별 실적 볼 수 있잖아요. 1분기 영업이 137억, 2분기 307억, 3분기도 300억 넘게 기록했고 순이익도 작년과 비교해 봐도 매우 개선된 레벨업된 실적을 올 한 해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약 이거 더해보면 한 750억 되고요. 순이익은 약 540억 3분기까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레벨업 됐다는 거고 4분기는 원화 강세 및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좋았지만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그래픽 디램 GDDR6 또 극자외선 EUV 공정이 적용된 LPDDR5 그리고 DDR5 관련 수혜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비메모리향 패키지 기판 생산 실적이 많은 점이 심택이 비메모리향 상대적으로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수급 및 흐름을 살펴보면 흐름은 보시다시피 이평선 정배열이죠. 누가 봐도 정배열이고 정고점 기준으로 봐도 고점이라고 해야 여기죠. 여기 부분 고점과 현재 주가 수준 레벨을 보더라도 한 어깨 수준 어깨 이상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지난 고점 이후에 이때 고점일 때는요 수급을 거래량 아래 수급을 보시면 기관도 좀 들어오다가 팔긴 했지만 기관도 좀 들어왔었고 외국인도 좀 관심을 가졌었고 근데 고점 부근에서마다 항상 기관의 매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깨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만약에 상반기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좀 관심을 갖는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다시 관심만 가져준다면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전고점 돌파라고 하면 여기죠. 지난 11월 말 전고점 돌파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은 전고점 일대의 거래량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11월 말에 고점을 돌파한 모습도 좋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9월 22일 기준 국민연금은 6.19%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향 중인 핑크색 21선 지키는 것은 중요하겠죠?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서울반도체 기업입니다. 서울반도체 서반 빠지면 매수할 주식 두 번째 기업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조금 전 살펴봤었던 심택보다 많이 진단하고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야 신고가인데 제 영상 보시고 꾸준히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들 댓글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분들은 아직도 배고프고 목마르시다고 생각됩니다. 스틸 헝그리라는 거죠. 올라온 게 있나요? 우선 오늘 메이저의 수급을 보시면 메이저 어디 갔어요? 메이저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죠? 오늘 12월 15일 금액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서울반도체 기관이 약 51억 매수하면서 기관 순매수 상위 3위에 랭크된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확연합니다. 눈에 띄는 게 뭐죠? 12월 들어서 파란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가파르게 매수하는 모습이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12월 누적으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일자 금액으로 순매수 누적으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반도체 금액으로 외국인이 약 146억을 매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량으로는 약 76만 주고요. 일별 수급으로 딱 보면은 수급이 괜찮죠, 그쵸? 네, 이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지금 금액 수량 다 말씀드렸고, 기관도 오늘 순매수 3위에 랭크되기도 했지만 수급 괜찮습니다. 오늘 연기금 투신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는 지금 8, 9, 10 10거래일째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10거래일이면 꽉 채운 2주죠. 일주일이 5일이니까요. 수급 견조합니다. 최근 증권사 레포트는 지난 12월 1일 이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관련 내용, 관련 뉴스. 바로 미니 LED TV인 거죠. 마이크로 LED TV. LED TV 관련 뉴스입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애플까지 미니 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확대하면서 미니 LED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를 맞이할 가능성은 큰 상황이라는 것이 서울반도체의 큰 모멘텀인 셈이죠. 월봉을 보시더라도 미리 체크해 뒀지만 지난 11월까지 월봉에서 그동안 부담되었던 하늘색 60MA 60월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9, 10, 11월 3개월 동안 힘들었음을 보건대 또 12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 기관이 그동안 워낙 많이 사놨었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처럼 추세선도 돌파가 되었음을 보면 12월부터는 그냥 기술적으로도 조금 자세히만 살펴봤으면 가볍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하게 상승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17,000원 전후부터 말씀드린 후에 오랫동안 흐름을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단기에 좀 상승했다 싶으면 또 어김없이 쉬어가곤 했음을 보면 2만원을 돌파했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9월 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6.27%를 보유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수급관심주로 뽑진 않았지만 수급관심주 후보 리스트 7개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죠. 워낙 자주 소개하긴 좀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이렇죠? 외국인이 8거래일째 매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보이시죠? 13,000주, 15,000주, 20,000주, 68,000주 매수 수급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관의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매도를 멈춘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대규모 매도했었거든요. 기관. 근데 기관 대덕전자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요 많이 팔다가도 바로 다음날부터 매수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좀 눈에 띄는 거는 뭐죠?
거래량이에요. 그쵸? 예, 거래량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여기 30분봉을 보시면 어때요? 오늘이죠? 오늘 시장 정말 시장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쵸? 예. 좀 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는 오전에 이와 같은 30분봉 차트에서 장대 양봉을 뽑고도 시장이 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강한 모습을 장 마감할 때까지 유지한 것만으로도 오늘 거래량 터진 것과 함께 분차트에서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쵸?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모바일 FPCB 경쟁 심화로 납품 단가가 하락했다는 점인데, 그러면 모멘텀이라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되는 기판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용 공장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1월부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121선이 이제 12월 초반부터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생성되기 시작했고 121선이. 그리고 조금 전에 수급도 보셨지만 최근 주가가 횡보식의 모습을 보일 때 외국인이 이처럼 입지를 시작해 왔다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기판 모멘텀이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쉽지만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조정이 나와도 12월 초 저점에 대한,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외국인이 입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초 저점에 대한 하반 경직성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5.19%를 보유 중이고 10월 5일 기준으로는 신형자산운용이 좀 지분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죠. 3.42%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Y솔입니다. 우선 수급을 보시면 메이저의 수급에서 메이저, 외국인, 코스닥, Y솔 여기 있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 7위에 랭크 됐습니다. Y솔.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8월 말부터 매수를 외국인 살짝 해왔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좀 외국인 사네 이런 모습이 들어왔고 또 11월 중순부터는 외국인 또 꾸준히 좀 지분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6%를 넘어서 6.19%를 보유 중에 있죠. 일별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 오늘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지분 좀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매도가 멈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기준으로, 오늘은 좀 사긴 했지만 확정하긴 어렵지만 오랜만에 사모펀드가 5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음을 보면 또 연기금 좀 투신도 조금 매수한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기관이 이제 매수로 돌리는지, 돌렸다면 아마 오늘부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 대덕에 인수되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되었고 특히 작년에 내년부터는 이제 대덕그룹과의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G 관련돼서는 내년부터는 생산 능력도 향상되어 2분기 이후에는 분기별 매출 규모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일봉을 보더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주봉을 보더라도 그렇고 월봉을 보더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난 10월부터 이처럼 조정이 나오더라도 에메랄드색 121선을 지켜내고 있는, 미리 동그라미 쳐놨죠.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마지막 5번째 기업은 최근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 한화 시스템입니다. 매일같이
아,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 샀나, 기관이 어떤 종목 많이 샀나, 매일같이 좀 체크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 뭐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놨지만 파랑색, 빨강색, 제가 최근에 좀 우상향 보이고 있죠? 그 말은 메이저가 최근에 꾸준히 좀 매수를 해왔다는 거죠. 일별 수급을 보더라도 이래요, 수급이. 꾸준하죠? 지금 기관은 11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무려, 여기 내려보면 알겠지만요. 내려볼게요. 무려 15일째. 15거래일째, 그러니까 3주째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멤버십 가족분들께 종목 코멘트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하나시스템은 작년 11월에 상장됐으니까 상장된 지 뭐 아주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뭐 연역도 보면은 뭐 사명도 여러 번 바꾸기도 했고, 그쵸? 방산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죠. 무려 63%를 차지하고 전산 시스템 설계나 뭐 구축 등 IT 서비스가 약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었고 4분기에도 방산 관련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이쪽이 방산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주 등의 내용들을 보시면 좀 표현이나 단어나 좀 이렇게 확 와닿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12월 초에는 국제적인 연구개발 역량 평가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 5 인증을 받기도 했죠. 방산 기업이니까요,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되죠. 기술력 높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조 6천억이고요. 오늘 전고점 돌파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법한 게 뭐냐면 뭐 바로 이거죠. UAM 도시항공교통이죠. 연관되어 있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최하는 도심항공교통의 서울실증 및 드론택시 시험 비행 행사에 업계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도심항공교통, 뭐 드론택시 등 관련된 기업들 많잖아요. 언젠가는 테마로도 묶이겠죠?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Anyway, 방산회사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실적에서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메이저의 수급까지 뒷받침된다면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감기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